야, 이 늙은이가 똑바로 다녀. 똑바로 다녀. 다쳐보면 다 너 때문이야. 야,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면접을 봐? 고시원 사는 주제에 대기업? 꿈 깨라, 꿈. 부모도 없는 놈이 먼 배짱으로.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사이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스며들었고 어디선가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 좁디좁은 방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세진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붙은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들린 그 조롱의 목소리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세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접이식 책상 위에는 구겨진 이력서 한 장과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신문 스크랩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신입사원 공개채용 최종 면접 D-1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거울에는 금이 가 있었고 그 금 사이로 비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진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빛. 고시원을 나서기 전 세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자수로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손수건. 그것은 세진이 보육원을 떠나던 날 원장 선생님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세진아, 세상은 차갑지만 내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라. 그 말을 떠올리며 세진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무심했습니다. 출근길 인파 속에서 세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사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세진은 핸드폰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8,000원. 이번 달 남은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면접 교통비를 제하면 2만 원 남짓. 그것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면접에 합격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대한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만 해도 그가 고시원에서 1년을 버티며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고시원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더 이상 새벽 알바를 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린 세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는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세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류장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두는 반짝였고 손에는 값비싼 브랜드의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진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5만 원에 산 양복,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구입한 구두.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올라탔습니다. 세진도 그 흐름에 밀려 버스에 올랐습니다. 10,000원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손잡이에는 손이 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세진은 중심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버스 한쪽 구석에 멈췄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카락, 깊은 주름, 그리고 수수한 차림. 노인은 손잡이를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노인이 다가오자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피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그 충격에 노인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세진의 눈이 그 손수건에 머물렀습니다. 하얀 바탕에 수놓인 자수,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과 비슷했습니다. 노인이 허리를 숙여 손수건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다시 흔들렸고 노인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면접, 시간, 합격.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라. 세진은 결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떨어진 손수건을 주워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노인이 세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야,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면접을 봐? 고시원 사는 주제에 대기업? 꿈 깨라, 꿈. 부모도 없는 놈이 먼 배짱으로.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사이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스며들었고 어디선가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 좁디 좁은 방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세진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붙은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들린 그 조롱의 목소리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세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접이식 책상 위에는 구겨진 이력서 한 장과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신문 스크랩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신입사원 공개 채용 최종 면접 D-1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거울에는 금이 가 있었고 그 금 사이로 비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진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빛. 고시원을 나서기 전 세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자수로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손수건. 그것은 세진이 보육원을 떠나던 날 원장 선생님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세진아, 세상은 차갑지만 내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라. 그 말을 떠올리며 세진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무심했습니다. 출근길 인파 속에서 세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사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세진은 핸드폰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8,000원. 이번 달 남은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면접 교통비를 제하면 2만 원 남짓. 그것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면접에 합격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대한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만 해도 그가 고시원에서 1년을 버티며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고시원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더 이상 새벽 알바를 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린 세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는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세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류장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두는 반짝였고 손에는 값비싼 브랜드의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진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5만 원에 산 양복,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구입한 구두.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올라탔습니다. 세진도 그 흐름에 밀려 버스에 올랐습니다. 10,000원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손잡이에는 손이 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세진은 중심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버스 한쪽 구석에 멈췄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카락, 깊은 주름, 그리고 수수한 차림. 노인은 손잡이를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노인이 다가오자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피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그 충격에 노인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세진의 눈이 그 손수건에 머물렀습니다. 하얀 바탕에 수놓인 자수,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과 비슷했습니다. 노인이 허리를 숙여 손수건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다시 흔들렸고 노인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면접, 시간, 합격.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라. 세진은 결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떨어진 손수건을 주워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노인이 세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세진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세진이 양보한 자리에 앉아 손수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금실로 수놓인 무늬가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것이 어떤 문양인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마치 가문의 문장 같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정거장에 멈췄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내렸고 자리가 비었습니다. 세진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노인 옆자리가 비었지만 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옆자리를 비워두고 싶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눈. 세진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세진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면접까지 1시간 10분. 아직 충분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 대한그룹 본사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버스 앞쪽에서 한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욕설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통화를 끊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버스 뒤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앉은 자리 앞에 섰습니다. 노인의 옆자리. 아까 세진이 비워둔 그 자리에 남자가 거칠게 앉았습니다. 그 충격에 노인의 몸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남자는 사과도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진의 주먹이 움켜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참았습니다. 오늘은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했습니다. 세진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버스가 다시 급정거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등 때문이었습니다. 그 충격에 남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은 바닥을 구르다가 노인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노인이 허리를 숙여 핸드폰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노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훔치려 한다며 몰아세웠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을 낚아채며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의 몸이 좌석에 부딪혔습니다. 세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진은 남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경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세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세진의 낡은 양복과 구두를 훑어보았습니다. 비웃음이 남자의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진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노인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버스가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세진이 내려야 할 정거장이었습니다. 세진은 노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세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마르고 주름졌지만 그 악력은 의외로 강했습니다. 노인은 세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세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세진은 정거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면접까지 45분. 아직 충분했습니다. 세진은 대한그룹 본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뭔가 손에 잡혔습니다. 세진은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수건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손수건이었습니다. 언제 주머니에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진은 당황했습니다. 노인이 버스에서 내릴 때 실수로 챙긴 것일까요? 아니면 노인이 일부러 넣은 것일까요? 손수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얀 비단에 금실로 수놓인 문양. 그것은 용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승천하는 황금빛 용. 그리고 손수건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조만수. 세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조만수?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 맨손으로 대한그룹을 일구어낸 전설적인 인물. 하지만 그는 10년 전 은퇴하여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방금 버스에서 만난 그 노인이 조만수 회장이란 말인가요? 세진은 멍하니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면접이 먼저였습니다. 세진은 손수건을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의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운명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세진은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곳이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꿈을 산산조각 낼 곳이기도 했습니다. 세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세진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데스크 뒤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진은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진에게 면접 대기실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12층 동쪽 홀. 세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면접 대기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세진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30분. 여유로웠습니다. 대기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세진보다 훨씬 비싼 옷차림이었습니다. 남자가 세진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시선을 무시하고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면접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진은 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세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은 면접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재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재우. 아까 대기실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재우는 세진의 양복과 구두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우는 세진에게 어느 대학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재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세진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재우가 혀를 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면접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기실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날카로운 인상. 그는 자신을 인사팀 강 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강 부장은 면접자들의 명단을 불렀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확인했습니다. 세진의 이름도 불렸습니다. 세진은 손을 들었습니다. 강 부장이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강 부장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세진의 접수 시간이 지났다고. 면접 접수는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인데 세진은 25분 전에 도착했다고. 세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5분이 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 부장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라고. 접수 마감 시간을 넘긴 지원자는 면접을 볼 수 없다고. 세진은 항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부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세진에게 대기실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면접자들이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재우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세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묵묵히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세진은 잠시 벽에 기대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번 면접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세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손수건이 아니라 노인의 손수건. 금실로 수놓인 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에서 노인을 도우느라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노인을 외면했다면 세진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서 이 건물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세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복도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카락, 깊은 주름, 수수한 차림, 버스에서 만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당당했습니다. 마치 이 건물 전체가 자신의 것인 듯한 풍채였습니다. 세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이 노인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설마 정말로? 노인이 세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세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버스에서 보았던 것과 같았습니다. 깊고 따뜻하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세진에게 왜 여기 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접수 시간에 늦어서 면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세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노인의 손수건. 그것을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버스에서 챙기게 되었는데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노인이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수건을 펼쳐 그 위에 수놓인 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왜 버스에서 자신을 도왔느냐고. 면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자신을 도왔느냐고. 세진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어른이 힘들어 하시는데 못 본 척할 수 없었다고. 면접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깊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수건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조만수? 대한그룹의 명예회장님이시죠. 노인, 조만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주가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자신이 도운 노인이 바로 그 조만수 회장이었습니다. 조만수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버스를 탄 것은 오랜만의 외출이었다고. 10년 동안 공식 석상에 나가지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세상을 돌아본다고.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세진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조만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 노인을 밀치는 무례한 사람들. 하지만 세진은 달랐다고. 세진은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그리고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세진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 눈빛에는 야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었다고.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눈빛이라고. 세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만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면접을 다시 볼 의향이 있느냐고. 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인사팀에 말해보겠다고. 규정은 중요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세진 같은 인재를 규정 하나 때문에 놓치는 것은 회사의 손실이라고. 세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졌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회장의 힘으로 기회를 얻는 것이 옳은 일인지.
세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렇게 기회를 얻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공정할 수도 있다고. 조만수 회장이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세진이 마음에 든다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고민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대부분은 기회만 주어지면 무조건 잡으려 한다고. 하지만 세진은 그 기회가 정당한지 먼저 생각한다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세진에게서 본 따뜻함이라고.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해주는 것은 기회뿐이라고. 면접은 세진이 직접 봐야 한다고. 면접관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세진의 몫이라고. 자신은 다만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뿐이라고. 세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만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인사팀에 이야기해 두겠다고. 세진은 회장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어진 기회.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한 세진은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만수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세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면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실 앞 대기 공간에 다시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세진에게 쏠렸습니다. 나갔던 사람이 왜 다시 들어왔는지 의아해하는 눈빛들. 그 중에서도 이재우의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분명 탈락했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의문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세진은 아무 말 없이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강 부장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못마땅한 듯 굳어 있었습니다. 강 부장은 세진을 한번 흘끗 보더니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면접 순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세진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명씩 면접실로 불려 들어갔고 한 명씩 나왔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표정, 불안한 표정, 지친 표정. 이재우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재우는 당당하게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그는 미소를 띠고 나왔습니다. 세진을 스쳐 지나가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자신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고. 최종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자신의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낡은 손수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뒤에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아까의 강 부장이었습니다. 강 부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진은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지원 동기,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두 번째 질문. 대학 전공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독학으로 경영학과 마케팅을 공부했고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고졸학력? 그것은 대기업 채용에서 분명한 약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면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번째 질문. 강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접수 시간에 늦었느냐고. 세진은 이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질문을 받으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조만수 회장을 도왔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회장의 힘을 빌려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세진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세진은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버스에서 한 어르신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자리를 양보하고 그 어르신이 무례한 사람에게 밀쳐지는 것을 막았다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면접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강 부장이 물었습니다. 면접이 있는 날 왜 그런 일에 나섰느냐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세진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다고. 눈앞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면접이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원칙을 버릴 수는 없었다고. 강 부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세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손수건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하얀 손수건.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세진은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은 보육원을 떠날 때 원장 선생님이 주신 것이라고. 세상은 차갑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키라고 하셨다고. 자신은 그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면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진은 계속했습니다. 대한그룹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는 돈이나 명예 때문만이 아니라고. 이 회사가 사람을 중시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만수 창업주께서 회사에 갇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셨다고. 자신도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면접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 부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다른 면접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관심인지, 호감인지, 아니면 놀라움인지. 마지막 질문. 강 부장이 물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탈락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세진은 대답했습니다. 탈락한다면 아쉽겠지만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오늘 자신이 한 모든 일에 후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버스에서 어르신을 도운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한 것도, 결과가 어떻든 자신은 자신답게 행동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면접이 끝났습니다. 세진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면접실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조만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면접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더 있어 보라고.
세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면접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면접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학력이 부족하다는 의견, 경험이 없다는 의견. 하지만 동시에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의견, 인품이 좋아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 부장만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면접을 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런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느냐고. 세진은 대답했습니다. 손수건에 적힌 이름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버스에서 도울 때는 전혀 몰랐다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회장이 면접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인사팀에서 하라고. 자신은 참고 의견만 주겠다고. 다만 이 청년의 행동과 마음가짐은 기억해 두라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진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세진도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세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백으로 면접 본 거 아냐? 고졸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로비로 내려온 세진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세진을 향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 의혹,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세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재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재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대단하다고. 회장님까지 끌어들이다니. 자신은 3년을 준비했는데 세진은 하루 만에 회장님의 눈에 들었다고.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우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고. 회장님이 뭐라 하셨든 최종 결정은 인사팀에서 한다고. 강 부장은 절대 세진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세진은 이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려 하지 않았다고. 이재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세진은 이재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문을 나서서 햇살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이재우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세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하늘이 지금은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세진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흘러가는 차량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세진은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작은 점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찾아왔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온 세진은 좁은 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버스에서의 만남, 면접 탈락, 회장과의 재회, 그리고 다시 얻은 기회.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세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손수건,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손수건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던 날 정문 앞에서 세진을 배웅하던 선생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글썽이며 세진의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차갑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라. 세진은 그 말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때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세진을 순진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따뜻한 마음이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격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 부장의 표정을 떠올리면 불합격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담담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세진은 평소처럼 알바를 나갔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라면을 데워주고 담배를 꺼내주고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일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편의점에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도시락을 고르다가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계산대로 왔습니다. 도시락과 음료수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진이 계산을 하는 동안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대한그룹 면접을 본 사람이 아니냐고. 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면접실에 있던 면접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대한그룹 기획팀 김 차장이라고. 어제 면접관으로 참여했다고. 세진이 인상 깊었다고. 세진은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김 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진이 마음에 들었다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포기하지 말라고. 세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곳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세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하다고. 김 차장이 도시락을 들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세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은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함은 세진 자신이 베푼 따뜻함의 반향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세진은 고시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 세진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세진은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 결과가 어떻든 세진은 계속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한그룹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세진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합격 통보도 불합격 통보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넷째 날 아침 세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조용히 세면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세진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세진은 맨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세진은 마른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진의 부모님은 세진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은 아무도 세진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진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었고 부모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는 항상 세진을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선생님들도 세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만은 달랐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세진에게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셨습니다. 세진이 울 때면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세진에게 원장 선생님은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18살이 되어 보육원을 떠나야 할 때 원장 선생님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갑단다. 사람들은 너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들처럼 될 필요는 없단다. 내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라. 그게 너를 너답게 만드는 거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진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고졸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알바, 배달 알바, 건설 현장 일용직,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 검정고시를 받고 독학으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그룹 면접까지 왔습니다. 세진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대기업 최종 면접까지 왔습니다.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세진은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알바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편의점, 오후에는 배달.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괜찮았습니다. 바쁜 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 편의점에 도착한 세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커피를 팔고 담배를 팔고 과자를 팔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세진은 작은 친절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들어오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길을 찾는 외국인이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과자를 고르지 못해 쩔쩔매면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점장님이 말했습니다. 세진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세진이 있는 날은 단골 손님이 더 많이 온다고. 세진은 웃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오후 3시 세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세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대한그룹에서? 세진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대한그룹 인사팀입니다. 김세진님 되시죠? 세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들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세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한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출근 첫날은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아침 9시까지 본사 로비로 오라고. 준비물과 기타 안내사항은 문자로 보내겠다고. 세진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세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점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세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날 밤 세진은 고시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게, 더 아름답게. 저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이제 세진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세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밤하늘을 향해 손수건을 펼쳐들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저 해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근 첫날, 세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산 양복을 입었습니다. 비싼 양복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여러 번 다시 매야 했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손수건. 대한그룹 본사에 도착한 세진은 로비에서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대기했습니다. 12명의 신입사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진의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이재우였습니다. 이재우도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우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세진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걸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나와서 신입사원들을 안내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소개, 복리후생 안내, 사내 규정 설명. 긴 시간이었지만 세진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조만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앉으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세진에게 멈추었습니다. 세진과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은 이제부터입니다.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품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려운 상황에서의 선택,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회장의 시선이 다시 세진을 향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젊은이에게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회사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회장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다니 이례적인 일이라며, 회장님이 말씀하신 젊은이가 누구냐며 이재우가 세진을 흘겨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투와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신입사원들은 각자의 부서로 배정되었습니다. 세진은 기획팀에 배정되었습니다. 면접 때 만났던 김 차장이 있는 부서였습니다. 기획팀 사무실에 들어선 세진을 김 차장이 반겼습니다. 세진 씨,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기획팀의 막내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료 정리, 회의 준비, 시장 조사, 맡겨지는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처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아서 업무를 익혔고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세진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진 씨는 배우려는 자세가 남달라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입은 오랜만이에요. 세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2달째 되던 날 기획팀에 큰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대한그룹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프로젝트. 전 직원이 긴장했습니다. 김 차장이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장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팀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예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제안해 주세요. 신입사원인 세진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진은 며칠 밤을 새워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담았습니다. 대한그룹의 창업 정신, 조만수 회장이 강조했던 사람 중심 철학,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콘셉트, 제목은 진심이 만드는 가치였습니다. 팀 회의에서 세진은 자신의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선배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세진의 기획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진 씨, 이 기획안 좀 더 다듬어 볼래요? 회장님께 보고 드릴 후보로 올려볼게요. 세진은 놀랐습니다. 신입사원의 기획안이 회장 보고 후보에 오르다니. 그 무렵 이재우는 영업팀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우는 학벌과 스펙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무례하게 굴어 클레임이 들어왔고 팀 내에서도 동료들과 충돌이 잦았습니다. 영업팀장은 이재우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재우 씨 실력은 인정하지만 태도를 고쳐야 해요. 이러다가는 수습 기간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재우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래처가 까다로운 것이고 동료들이 자신을 질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재우는 세진이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입사원 주제에 회장 보고 후보라니. 분명 회장 백으로 된 것이다. 이재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재우는 세진을 찾아갔습니다. 기획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세진을 붙잡았습니다. 이재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거칠었습니다. 회장 백으로 잘 나가니까 좋겠네. 실력도 없는 놈이. 세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재우가 세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이재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김 차장이었습니다. 김 차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재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재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진 씨가 회장님 보고 후보에 오른 건 실력이에요. 기획안 봤어요? 신입사원이 저런 기획안을 쓰는 거 본 적 없어요. 질투한다고 남 끌어내릴 생각하지 말고 본인 일이나 잘해요. 이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세진의 기획안 진심이 만드는 가치가 회장 보고에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에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진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조만수 회장은 세진의 발표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진 씨, 기획안이 마음에 들어요. 진심이 만드는 가치. 좋은 콘셉트예요. 이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세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세진에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세진 씨, 잠깐 남아봐요. 세진은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손수건 아직 가지고 있어요? 세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낡은 손수건.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 손수건이 세진 씨를 여기까지 이끌었네요. 아니, 손수건이 아니라 세진 씨의 마음이겠지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한편 이재우는 수습기간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태도 문제, 동료와의 갈등, 거래처 클레임, 누적된 문제들이 결국 그를 회사에서 밀어냈습니다. 이재우는 짐을 싸며 세진을 원망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세진은 이재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재우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실력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을 뿐. 만약 이재우가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조금만 더 사람들을 존중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세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도 함께 성장해야 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더 이상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기획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진심이 만드는 가치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대한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세진은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고시원은 벌써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방. 책상 위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육원 시절의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손수건. 어느 늦은 저녁 세진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인도 위로 떨어졌습니다. 세진은 코트깃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조만수 회장을 만났던 그 노선의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진은 종종 이 정류장을 이용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며 세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인도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진은 허리를 숙여 손수건을 주었습니다. 손수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한 하얀 천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손수건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소중한 물건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여성이 급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손수건의 주인일 것입니다. 세진은 여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여성이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세진이 손에 들린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셨어요? 여성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손수건을 받아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라며,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며. 세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소중한 물건 잘 간직하세요. 여성이 다시 한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세진은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전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노인을 도왔고 손수건을 챙겼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보상을 바라고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세진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 수많은 이야기들. 세진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라. 세진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진은 그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진은 그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세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루 속에서 세진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그것이 세진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진을 세진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희망은 계속됩니다.